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도우려 한다며 힘을 보탰는데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거대 양당,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3당 창당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모임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서둘러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창당의 그 길을 걷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구상하는 제3당 창당을 도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3당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형 정당이 아닌 정당을 가리키고 소위 제3세력이라고도 하죠. 극도의 양당제 국가인 미국에서 당원수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제3당은 자유당과 녹색당, 헌법당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민주연합, 선진통일당 등의 충청계 보수 제3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진보계 제3당, 2004년 탄핵 이후 몰락한 호남정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제3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등이 제3당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제3지대는 총선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늘 주목을 받아왔지만 거대 양당의 구심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번번이 흡수, 합당되거나 소멸하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제3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른바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갤럽 4월 2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36%, 국민의힘은 31%였고 무당층 비율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직후였던 지난해 4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40, 민주당 39, 무당층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당층이 100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무당층 비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 양당 체제에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신당이 출현하면서 과연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 무당층을 흡수한다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30석 이상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제3정당의 등장을 설명할 때 동원정당과 도전자 정당의 개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원정당이란 지지층의 새로운 균열이 발생해 균열 지점을 중심으로 유권자가 재편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예로 과거 열린우리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이 있었고요. 도전자 정당은 기성정당이 잘못하는 걸 비판하고 대안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지층을 확보합니다. 이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철수도 김동연도 안정적으로 제3지대를 창출하지 못했고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이탈 유권자들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영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가 입버릇처럼 말한 새정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새정치, 참 신선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정치를 뜻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새정치라는 것인지 전혀 구체성을 띠지 못했었죠.
또 새정치를 하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당시 국민의당의 인적 구성을 보면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즉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안철수에게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당이 아니라 그저 안철수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안철수의 정치력을 보면 일단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선거 출마, 선거 패배, 잠시 휴업, 정치 복귀, 창당, 그리고 탈당 이런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이른바 광팔기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새정치라는 간판을 내걸고 매우 신선한 도전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결국엔 단일화하는 모습이 마치 고스톱판에서 광팔기와 흡사하다는 건데요. 이런 모든 현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제3지대가 갖는 한계성, 즉 확고한 이념과 가치가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가 뭔지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0년이 지나도 도통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금태섭과 김종인이 추진한다는 제3정당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우선 무당층의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기는 하지만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총선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간 동안 창당 작업과 인적 구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창당이야 어찌저찌 한다고 해도 인적 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치기술자 김종인이 바라는 건 국민의힘의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까지 겹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점에 달한 상황이죠. 여기에 국민의힘도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유승민, 이준석계들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시 기존의 유대관계에 있는 김종인과 붙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이준석이 금태섭 전 의원과 접점은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종인과의 접점은 확실하죠. 아마 대선 주자급이 아닌 금태섭 전 의원과 정치기술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노리는 틈새가 바로 이 지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이 된다면 제3지대가 갖는 신선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영속성을 지니면서 같은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총선만을 위한 원포인트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태섭과 김종인이 작업 중인 제3정당 창당이 가진 어떤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내년 총선이 좀 복잡성을 띌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파 진영도 국민의힘이란 구심점이 강한 편이 아니고 좌파 진영도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정의당의 쇄신과 진보당의 등장으로 구도가 좀 복잡한 편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영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단결과 단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